오늘은 2회에 이어서 지금부터 제3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 어린아이의 인성교육은 엄마 손에 달려있다. 신혼도 잠깐, 곧바로 아이가 생기자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에서 아내는 아이를 보살피는데 전념하였습니다. 젖먹이에서 걸어 다닐 때까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을 배울 때까지, 말을 배우면서부터 경어 쓰기, 올바른 말하기, 올바른 행동하기, 말 배우는 것이 끝나자 예쁜 노래 배우기, 그림책 보기, 한글 익히기와 쓰기, 예의 범절 가르치기, 공작품 만들기, 그림 그리기, TV 어린이 프로 보기, 놀이터에서 뛰어놀기, 클래식 음악 듣기 등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뒤지지 않을 만큼 엄마의 따뜻한 사랑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관찰하며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면서 가르쳤습니다. 특히 한글 쓰기를 배울 때에는 처음에는 네모칸 노트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교과서나 동화책 등을 보고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예쁘게 쓰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한글을 예쁘게 쓰는 습관을 갖도록 시킨 이유는 글씨 공부는 아이가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물론 논술고사까지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란 말대로 글씨를 예쁘게 쓰면 아이의 성품도 고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와 저는 시간이 투자되는 것이었고, 또 아내와 함께 지내는 이런 시간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협력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태어나고 두 녀석이 온 방 안에 어질러 놓아도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때맞춰 아이들 밥해주고 간식 주고 씻겨주고 아내는 정말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시부모님께 문안 드리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부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면 곧바로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그런데 이런 일은 저에게 참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중심으로 돌아가 소꿉장난을 하던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집안일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일은 누군가 집안 식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중에 제가 집안일 40%를 힘든 일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면 아내는 60%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이 시간에 아내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시간을 좀 쓸 수 있고, 또 나머지 시간에 아이 돌보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시간이 나는 대로 시집 식구나 친정 식구 챙기기에도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혼 초부터 가사를 분담하여 서로 도와 일을 한 것은 아내를 위한 저희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생활 형편도 넉넉지 못하여 신혼 초 25평 아파트 전셋방에서 우리 두 아이를 기르는 일은 아내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회 유치원에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그 흔한 학원에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술학원, 속셈학원,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등이 있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은 대신에 다양하고 좋은 책들을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될 때부터는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서 엄마의 관찰과 보살핌 아래 스스로 학교 숙제를 예습, 복습도 하고 학습지도 풀고 시간이 되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드는 아이들 저 멀리에는 항상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학교 친구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같은 반 학부모님과 교회의 교우분들과 서로 친분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는 저와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린 두 아이를 집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바쁜 일과였습니다. 3. 아빠는 앞에서 끌고 엄마는 뒤에서 밀다. 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입학 통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기쁨과 더불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글 읽기와 쓰기를 완전히 익히고 우송되는 매일 학습지와 산수 문제도 많이 풀었으며 그림책이나 동화책도 수백 권 읽혔고 그림 그리기, 자연 학습지, 노래 부르기, 존댓말하기, 웃 어른께 인사하기 등 나름대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이 시절에 어느 아이도 그렇겠지만 간혹 보는 학교 시험은 거의 만점이었고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아이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항상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들리는 말에는 초등학교 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사립학교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그럴 형편도 되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사립학교를 보내서 어린아이 마음을 우쭐하게 만든다든지 아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벌써 부모님의 재력에 의지하는 버릇이 생겨 성장 후에도 본인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특수한 집안이나 아닌 보통의 많은 친구들,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장래의 아이가 성장 후 여러 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어울리는 습관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과 같이 여러 계층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아이들만의 만남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환경의 아이들과 만나 이런 일 저런 일에 부딪히면서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이러한 생각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굳이 부모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나쁜 쪽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학교 생활도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아빠와 대화거리를 찾기 위하여 하루를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 후 퇴근하시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제가 퇴근하여 식구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노라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집에서 있던 하루의 일들을 자랑도 할 겸 칭찬도 받을 겸 조잘조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기특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이며 이토록 아이들의 행복은 정말 소박합니다. 이런 때 저는 아이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회식에 참석하여 술 마시는 일, 특히 고스톱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모임도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임은 제가 지금 굳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참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핑계를 댄다면 못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에 누가 뒷전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단호한 의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에 빨리 올 수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과 마주 앉아 다정스럽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고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다정스럽게 이야기한다는 말이 나왔으니 제가 아내와 대화하는 말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할 때 꼭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결혼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은 신혼 초부터인데 아내에게 존칭어를 사용하게 된 연유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신혼 초 아직 첫 아이를 낳기 전 어느 일요일 집안 식구들이 모임이 있어 아내와 함께 아버님 댁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도 꽤 지났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장가간 후에 아버님 자식이 이제는 아내에게 꽉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도 할 겸 해서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반말투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다정스럽게 지냈지만 장소가 장소인 만큼 이제는 제가 이 정도로 아내를 꽉 쥐고 산다는 것을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평소보다 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1시간쯤 흘렀을까요? 아버님께서 저를 아버님 방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 궁금증을 가지고 아버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까 보니 너의 처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더구나. 너는 내 집에서도 내 처에게 그렇게 대하니? TV 사국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보았니? 잘 알아두어라. 옛부터 좋은 집안에서는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부부는 어느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네가 내 처를 무시한다거나 얕잡아 본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반말을 한다면 남들이 있는 내 처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내가 지금같이 내 처를 다하듯이 할 것 아니냐? 내가 내 처를 존중해 주어라. 그래야 앞으로 내 아이들이나 남들도 내 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저 하나 믿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단둘이 있을 때 잘 해준다고 해도 공식적인 집안 모임에서 아내를 비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내가 혹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좀 부풀려서 무스갯소리로 늘어놓는다든지, 시댁 식구들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반말로 일을 시키거나 무안을 준다든지 하는 행동을 한다면 단둘이 있을 때만 잘해주면서 그럴듯하게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런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아내는 시댁 식구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소에 내 집안에서나 남들이 보고 있는 집 밖에서나 항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예의 있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제가 잃어버릴 뻔한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보여주신 부부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께 항상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 즉 여러 가지 잡다한 일까지도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아버님을 따라 저희들도 어머님 일을 종종 도와드리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청소하는 일, 걸레 빠는 일, 잠자리 이불 개고 펴는 일, 다리미질, 간단한 설거지, 잔심부름과 어느 때는 동생들 밥 차려주는 일 등 5 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님께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렇듯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왔던 제가 결혼 후 달라질 뻔한 행동을 아버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 집안일로 같이 도우며 아내를 진심으로 아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는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가사일도 제가 퇴근 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더 많이 돕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저녁 식사 후 설거지, 집안 청소, 빨래 등을 제가 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신양 보는 것도 꼭 아내와 함께 가서 장꾸러미를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장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남편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때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차도 없을 때요. 대형 마트도 없었고 집에 좀 멀리 떨어진 재래식 시장에서 장을 보아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함께 시장을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같이 장을 보면서 군것질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유모차에 태워온 아이들에게 세상 구경도 시키고 이러다 보면 아내와 여러 가지로 대화도 풍부해지고 데이트가 별것입니까? 그런 것이 부부가 참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데이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가 줄기차게 권유해 왔던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아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가 저 욕심이나 만족감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해주거나 빨래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아내의 고운 손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무장갑이나 피부 보호제가 발달되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많이 하게 되면 아내의 고운 손이 쉽게
거칠어지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20년이나 30년이 지난 뒤에 일을 많이 하신 어머님들의 손을 보게 되면 처녀 때의 고운 손 모습은 사라지고 손바닥이 매끈매끈해지며 심지어 지문까지 닳아 없어지는 어머니의 손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내의 손을 보호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가정부를 시켜 집안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저희 식구들만이 소꿉장난하듯 오손도손 단란하게 지내는 이 정겨운 집안 분위기를 남의 식구인 가정부가 옴으로써 깨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결혼 30년이 가까이 되어도 전업주부인 아내의 손은 처녀 때와 비슷하게 곱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내의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 3회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